인사드리겠습니다. 김중현입니다. 네, 저는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을 맡고 있고요. 선택 과목인지라 일단은 신법무사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공부 방법론보다는 항상 두 번째 이제 참석을 하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이 노무사가 과연 어떤 영역인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자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노무사 영역에 들어온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시는 자, 국가의 형성을 공부를 합니다. 자, 국가가 형성이 되려면 첫 번째로 필요한 법이 있는데 그게 헌법이에요. 자, 뭐 헌법은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가 조직 원리,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권이라고 하죠. 그걸 통치구조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권리예요. 권리라고 합니다. 그 권리를 어디에 규정을 해야 되냐면 그 다음이 이제 법률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법률로 들어온다고 할 때 일반적인 법률이 있고 특별한 법률이 있는데 일반적인 법률이 일단 민법이죠. 1차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민법에서 파생되는 법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동법,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죠. 두 번째가 행정법입니다. 민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노동법과 행정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는 나중에 이제 행정법 강사님, 노동법 강사님한테 들으시면 되고 이 중간에 위치한 노동법이 노원, 사용자와 근로자, 노투가 노동조합 단체인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때 바로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맡고 있어요. 그럼 이 소송이 하나 또 있는데 이 구간에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행정쟁송법이에요. 자, 느낌이 오시죠? 근데 지금 뭐 과목이 하나 빠졌잖아요. 바로 이 노원에서 공부하는 사용자 단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회사입니다. 우리 수험생분은 다행히 회사 공부를 안 하죠. 왜? 회사를 직접 차리시는 노무법인 사장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거기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가려고 한다. 또 여기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노무법인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등장하는 회사라는 영리법인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뭔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운영 원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는데 사람 대 관계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핵심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이제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원리가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바운더리를 보면 민법이 가장 큰 법이고요. 그 안에 요렇게 있고 붙은 요 구간이 있고 이 관련된 모든 분쟁이 바로 소송, 행정소송인데 이 행정소송이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모두 다 갖다 써요. 자,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이걸 먼저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걸 먼저 공부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만나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특장점이라고 한 이유는 일단 일반적인 이론 말고 바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거 들어가니까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바로 이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지금 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층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노동법은 노무사는 수험 방법이 일단 한 2차부터 바로 시작하는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행정을 공부하고 노동법을 공부하실 때 앞으로 여기서 문제되는 다른 법률이 필요하고 이제 1차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법만은 1차를, 2차를 하실 때 1차를 함께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특징을 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법을 공부할 때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이게 최고입니다. 암기는 몇 순환을 거치든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험은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선택 과목이고 민사소송법을 설명하는데 선택 과목이잖아요. 지금 인사 빼고는 다 법 과목인 게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민사소송법을 하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전 있습니다. 제가 민사소송법을 하지만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라 제가 민사소송법을 하지만 제가 되게 건방지고 잘난 척 얘기하면 저는 민법을 하고 민사소송법을 하기 때문에 노동법 내용도 좀 알아요.
행정법은 오히려 저 입장에선 더 쉽죠. 왜냐면 민법이랑 민소법을 다 알고 들어가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 역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민사소송법을 좀 공부하면 행정쟁송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그 편하려고 엄청난 분량을 공부한다고요? 아니, 안 돼요. 이거 2배입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에요. 민사소송법 두께가 한 500페이지라 그런다면 행정쟁송은 한 200에서 3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승부를 펼치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내가 비록 민사소송법을 강의를 하지만 선택 과목으로 뭔가 좀 그렇지만 웬만하면 좀 자제하시고 전략적 과목으로 선택을 경영이나 경조로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커요. 일단 신법무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좀 뭔가 죄송한데 들을 거면 신법무사님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가장 좋은 거고, 네,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고, 저는 뭔가 항상 이런 말씀을 꼭 노무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특이 케이스로 먼저 간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가 원래 일반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여기는 바로 핵심부터 들어가요. 핵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좀 혼선, 그 다음에 다른 길 막 이렇게 헤맬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강사님 손을 꼭 부여잡고 저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강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